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또 도덕 2 수업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한동안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오늘은 좀 흐릿하기도 하고 비도 조금 내린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코 친구가 가장 먼저 들어와 준 것 같아요. 음,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기는 했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온라인 도덕 수업 하면서 또 활기차게 오후를 한번 보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지난 채팅에 올라온 질문 먼저 피드백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교과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많았는데 학교마다 출판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확한 페이지를 알려주긴 좀 어려워요. 대신에 선생님이 단원을 이번 시간에는 알려줄 테니까 각 교과서에서 해당 단원을 찾아서 참고하면서 선생님 수업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교과서 PDF 파일이나 책이 없는 경우에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영상 보면서 그냥 잘 이해만 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두 번째로 외적 갈등 그리고 내적 갈등 중에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외적 갈등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외적 갈등보다 내적 갈등을 사람들이 더 많이 겪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불러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하는 것보다 정답을 맞춰주는 친구들 그리고 대답을 좀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 이름을 더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 질문에 대답해주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속 모드를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슬러시 저속 모드, 슬러시 고속 모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운영자 이외에는 저속 모드를 풀 수 없어요. 저속 모드가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천천히 읽어볼 수도 있고 또 도배를 하는 친구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저속 모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뽀틴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어폰을 빼고 있는데도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선생님 그 칭찬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내용 먼저 복습해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갈등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갈등의 의미가 뭐였죠? 갈등의 의미는 칡나무 그리고 등나무가 서로 왼쪽 오른쪽으로 엉켜서 올라가다 보니까 부딪히고 또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런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뭐라고 불렀나요? 그리고 우리가 맺는 다양한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는 뭐라고 불렀나요? 상범이 내적 갈등 맞아요. 지섭이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맞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를 내적 갈등, 안내자를 써서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에는 외적 갈등, 바깥 외자를 써서 외적 갈등이라고 불렀었어요. 대답을 잘 해주고 있어요. 은정이도 다운이도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갈등의 원인 세 가지를 알아봤었는데 첫 번째는 급식실 새치기 그리고 재건축을 통한 고층 건물 건설에 대한 찬반 이런 것들은 뭐가 부딪혀서 어떤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었죠? 찬호 이해 그쵸 이해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한 관계가 차이가 나니까 그쵸 물망초 친구도 맞았어요. 이해관계 초코라떼 친구도 맞았어요.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합창대회 상황이 있었죠. 서로 중요시하는 게 달랐어요. 민혁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해줬는데 맞아요.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갈등을 겪는 이유를 보면 합창대회의 결과를 중시하는 혹은 과정을 중시하는 서로 중요시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생겨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뒷담화, 저격글을 통해서 알아봤던 갈등의 원인은 뭐였죠? 밀키크림 맞아요. 마지막
의사소통, 세현이 맞았어요. 예준이도 맞았어요.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의사소통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한 4가지 정도 알아봤었는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승상이, 은정이, 석찬이, 다운이 다 맞아요. 의사소통. 은어도 있겠고, 그쵸. 욕설도 있겠고, 상범이 맞아요. 악성 댓글, 한겸이 맞아요. 그쵸. 현지 흑백 논리. 흑백 논리 말고 또 뭐 있었어요? 뒷담, 비속어. 그쵸. 여러분 흑백 논리가 기억에 많이 남았나 봐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 그리고 흑백 논리, 또 긍정적인 점들을 낮게 평가하는 말, 마지막으로 남 탓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의사소통이었죠. 그렇죠. 예준이 남 탓하기 맞았어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혜민이와 지윤이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알아본 갈등 해결 유형 4가지 있었거든요. 어떤 거 기억나나요? 갈등 해결 유형 4가지. 대화, 남의 마음 헤아리기. 그쵸, 민혁이 맞았어요. 회피하기, 순응하기, 현지 맞아요. 직면하기, 협력하기까지 이렇게 4가지 있었죠.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래, 명준이, 현준이 맞았어요. 지섭이도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 배워야 되는지 한번 또 알아봐야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볼 거예요. 자,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목차를 한번 펴봅시다. 오늘은 대단원 1단원, 타인과의 관계 중에서 중단원 2단원, 평화적 갈등 해결 부분을 배울 거예요. 평화적 갈등 해결 중에서 소단원, 2단원과 3단원 같이 보면 되는데요.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태도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랑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 참고하면서 수업 잘 들어봅시다. 자, 이번 시간 도덕 2 수업을 시청하면서 꼭 이루어야 하는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일단 평화로운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평화로운 갈등 해결 방법, 그리고 갈등이 왜 평화롭게 해결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쭉 배운 다음에 그걸 연습해보고 실천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학습 목표 잘 기억해두고 그러면 갈등 관리의 지혜 기르기 단원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역시 미션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는 더 이상 댓글에 대한 미션은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덕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서로 노력하고 모두 성숙한 채팅방 문화를 만드는데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처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내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썼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도 좋고 실패했던 방법도 괜찮아요. 모든 갈등 해결 방법들 내가 썼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장 평화롭게 해결하는 태도와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우리 협상, 조정, 중재 등 이따가 배울 평화로운 갈등 해결 방법을 한번 실천해보고 연습을 해볼 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갈등 해결 유형으로 회피, 순응, 직면, 협력 이렇게 4가지를 알아봤었죠. 선생님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회피, 순응, 직면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갈등을 겪는 상대방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회피하거나 순응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피형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해버리는 거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겠죠.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단순히 갈등 해결을 미룰 뿐이에요.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쵸?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말이 다 옳아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그래 화해하자 하고 풀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네 말이 다 옳아 하고 받아주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나요? 아니죠. 준형이 수능형인데 이렇게 남의 말을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내 화는 삭히고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분노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또다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직면형은 상대방의 의견은 듣지 않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말다툼 혹은 몸다툼으로 번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남는 건 상처뿐이고 갈등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갈등 해결 유형의 결과를 보고 나니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드나요? 우리 조사 친구가 너무 쉽게 가르쳐줘서 좋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네, 이렇게 대답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빈이도, 승상이도, 지섭이도, 유경이도. 자,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껴볼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축구화를 가져가 놓고 일주일째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직면과 회피가 섞여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잘 분석해 줬는데 지금 축구화를 빌려줬던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죠.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3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이 3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 몰라 하고 회피해버리죠. 어떻게 될까요? 회피해버리면. 상어가 와, 저건 아니지 라고 얘기해줬어요. 돈으로 물어줘야지. 거짓말이고 훔친 것 같아요. 같이 집에 가서 찾아줘요. 해결 방법 말고 여러분 기억 같은 상황. 그쵸, 찬호 더 화나요. 맞아요. 싸움 나요, 세연이. 그쵸,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 일단 다른 친구한테 빌려다 줄게. 그리고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축구화를 사주도록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보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정이라 가둬놓고 줄 때까지 폐요는 아니죠. 그 방법은 아니에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찬호. 그쵸? 참아볼 것 같아요. 좀 기다려줄 것 같아요. 그럼 디귿 그까지 일로 따지니? 하고 화를 내는 경우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직면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여러분? 황겸이 옥상으로 데려가요. 주먹 다짐, 싸움으로 번져요. 맞아요. 이러다 보면 서로 몸다툼이나 말다툼이 일어나서 더 큰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니은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손을 들고 있는 분 있죠. 이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상우 맞았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나라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 아니에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번 들려줘 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런 인종차별 정책을 이제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 일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애국가처럼 나라의 노래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 백인들이 부르던 노래 대신에 흑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로 바꿔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찬성을 했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여기서 뜻밖의 의견을 낸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국가를 흑인만의 노래로 바꾼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만의 나라가 아니듯 흑인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이 나라를 지탱해줄 가장 중요한 뿌리, 즉 흑인과 백인의 화합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후 만델라는 국가의 공식 행사 때마다 백인과 흑인이 좋아하는 두 곡을 모두 불러줬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두 개의 국가를 축약해서 만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말처럼 흑인이 좋아하는 노래로만 바꿨을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쵸. 인종차별이죠. 흑인과 백인들의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진규. 맞아요.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갈등은 계속해서 악순환 되겠죠.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은 모두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냈고 갈등은 현명하게 해결이 됐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축구화 관련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정책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듯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한 3가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요. 인종차별과 같은 경우 선생님과 방금 살펴봤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서 갈등으로 인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게끔 도와주고 또 갈등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어요. 그쵸? 평화롭게 해결이 되면. 또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어요.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되면 상대방을 조금 더 존중하고 또 신뢰를 쌓아서 그 다음부터 생기는 갈등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내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런 것들을 평화롭게 해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사회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들끼리의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서로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간의 외교가 불가능하면 국제연합기구, 유엔과 같은 기구가 중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해야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제자거든요. 이름 3글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 플라톤은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깊어서 말다툼을 하지 않고 화를 잘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갈등을 관리하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 그리고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태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감정 조절하기예요. 우리 다툼 후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말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죠. 그래서 다음 갈등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한번 읽어봤나요? 5시 약속인데 이슬이가 30분 늦었어요. 자, 이 갈등 상황에서 보면
너무 수업 재밌어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무가 잘못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슬이가 잘못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용훈아, 때리면 안 돼요. 폭력은 나빠요. 욕설 비난. 욕설은 없었지만 왜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다야. 차가 막히는 줄 알면 일찍 나왔어야지 왜 사람을 기다리게 해?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데? 너하고는 다시는 약속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잘못했죠. 맞아요. 민혁이도 지섭이도 맞아요. 지금 둘 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나 전달법. 영어로는 iMessage라고도 하는데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한 내 감정과 영향이 어땠는지, 그리고 나의 기대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의 중심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감정이에요. 그 반대로 너 전달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너는 맨날 그래. 라고 그 행동을 비난하고 평가하거나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전달법이거든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초등학교 때 찬우 배운 적 있구나. 나 메시지. 예전에 본 것 같아요. 그쵸. 나 전달법이 더 좋아요. 진규. 그쵸. 상어도. 당연히 나. 나 전달법. 대답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나 전달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 전달법을 적용해서 한번 나무가 이슬이에게 할 수 있는 나 전달법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댓글로 달아볼까요? 내가 너의 이런 점 때문에 화가 났어. 다음부터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준 실루엣 친구.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5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네가 5시 30분에 왔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네가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불안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 내 감정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 영향력. 그리고 다음부터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강이 너희 어머니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늦었어. 네가 늦어서 화났어.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맥시봉 사줘. 원경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치 있게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대를 이야기해야겠죠. 혹시 늦을 것 같으면 집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문자를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걱정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희석이 조금 일찍 왔으면 너를 보고 환하게 웃었을 것 같아. 너무 늦게 와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너무 이쁘게 얘기해줬다. 희석이 맞아요. 적용을 너무 잘하네요. 자, 이렇게 갈등을 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 전달법을 확실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나와 13년 정도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오늘 내가 힘들었던 점들을 한번 써보게 되면 다시 읽었을 때 사실은 그렇게 큰 갈등이 아니었더라고요. 큰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숨 푹 자고 나면 어떤 갈등도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연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 좋은 방법이에요. 상어는 악기 연주하는구나. 정래는 노래를 불러요. 그쵸. 스트레스가 쌓였을 땐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음악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음악을 듣다 보면 흥분된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도 하고 감정을 조절하기 쉽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맨 마지막 방법을 쓰는 친구도 있고 이불킥을 하는 친구도 있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것저것 한번 실천해보고 여러분들만의 감정 조절법을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없는 친구들은. 방탄 노래를 듣는 친구들. 그쵸. 자, 두 번째는 역지사지 태도와 관용입니다. 역지사지는 무슨 뜻이죠?
바꿀 역자거든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거죠. 입장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관용은 무슨 뜻이죠?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자는 의미예요.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용하는 것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 하는 어떤 무관심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 15살이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역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15년 동안 삶의 역사가 다 다르듯이요. 가족들의 성격도 다르고 만났던 친구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다 다르고 또 다녔던 초등학교도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서로 이해해 줘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겠죠. 자, 세 번째는 합의된 결과를 따르는 거예요. 자, 갈등 상황을 보면 선생님이 재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이 반티를 고르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가격을 중시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버퍼링 짜증나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또 가격 혹은 뭐 추억을 중시해서 특별한 어떤 반티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체육복으로 하자라는 게 결정이 됐거든요. 다수결로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주장과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수용하면 서로 신뢰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걸 결정해도 다수결로 결정해도 따르지 않는데 어떡해. 어차피 욕할 애들은 다 욕하잖아. 라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큰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기도 하겠죠.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합의된 결과가 있으면 그때에는 좀 수용하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태도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그 전에 태도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감정 조절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쵸, 반티를 정했는데 정한 애들한테도 욕하고 그쵸,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역지사지와 관용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합의된 결과를 따르는 거였어요. 그쵸, 경미. 결과를 안 따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세 가지 태도를 잘 가지고 이제 방법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 자, 첫 번째는 협상, 두 번째는 조정, 세 번째는 중재, 네 번째는 다수결이에요. 여러분, 다수결은 굉장히 익숙한데 나머지 단어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협상, 조정, 중재는 단어만 좀 어렵지 서로 대화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협상 먼저 볼게요. 자, 먼저 협상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화해서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역사 시간에 혹시 서희라는 외교가를 배운 적이 있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선생님도 지금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마음이 급합니다. 사회 같아요. 사회랑도 비슷해요. 배우는 내용이. 자, 고려의 외교가 서희는 거란과 협상을 해서 고려의 땅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절한 적이 있어요.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협상은 이렇게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배려와 존중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을 때 가능한 거죠. 이 경청이라는 걸 풀어보면 한자어를 풀어보면 몸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듣는 거거든요. 이 경청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눈 맞춤하는 거. 그리고 긍정적으로 고개짓도 해주고 적절한 표정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주의 산만하게 하는 행동. 두리번거린다거나 말을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다시 똑같이 따라서 말하는 재진술도 필요하고요. 혹은 말에 끼어들거나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청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 주장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처지를 좀 이해해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돼요. 자, 협상 이해됐나요? 어쨌든 협상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협상이었고요. 자, 두 번째 갈등 해결 방법은 조정,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재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조정은 제3자가 개입해서 갈등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중재는 제3자가 개입해서 갈등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중립적인 해결책을 직접 제시해주는 방법이에요. 너무 헷갈리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둘 차이를 혹시 눈치챈 친구들이 있나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민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제3자가 끼어드는 거, 그쵸? 고이밍 친구. 제3자가 끼어드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서 합의책은 누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갈등 해결 방법을 누가 제시하나요? 차이를 알겠어요. 돕는 것과 제시하는 것 세연이 맞아요. 여기서는 제3자가 아니라 갈등 당사자가 합의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중재는 제3자가 개입해서 각자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중립적인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합의책을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중재는 그쵸. 중재는 제3자가 제시하는 거예요. 정현이 맞아요. 유경이도 맞아요. 제3자가 제시하는 거. 조정은 갈등 당사자가 제시하도록 제3자가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중재는 제3자가 직접 제시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래 조정이나 또래 중재 같은 경우 학교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게 1983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행이 됐는데 학교 폭력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초중고 한 75% 정도가 이 또래 조정과 또래 중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또래 상담 동아리나 이런 거 든 친구들은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사실 또래 사이의 갈등은 그 또래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사실 적절한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수결은 합의가 전혀 안 될 때, 대화로는 풀리지 않을 때 소수의 의견을 잘 고려해서 그러니까 다수가 선택한 안을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밀이라는 철학자가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소수의 의견도 같이 고려하면서 이제 다수결을 했을 경우 더 나은 갈등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평화적 갈등 해결을 연습해 볼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자, 이 상황 한번 볼게요. 우리 머리로만 알고 연습해보지 않으면은 실제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협상 먼저 한번 연습해볼 건데 갈등 상황은 지금 승원이랑 재경이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찬우 맞아요. 자, 갈등 상황에서 승원이는 1분단, 그리고 재경이는 4분단에 앉아 있어요. 근데 승원이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냄새가 나서 쓰레기통을 4분단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재경이가 당연히 화가 났겠죠.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순서가 좀 필요해요. 일단은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해본 다음에 최선책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 쓰레기통을 비우라고 이야기해줬는데 그쵸, 쓰레기통 위치 경미 맞아요. 맞아요. 승원이 뒷자리에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승원이의 입장과 감정은 어떠한가요? 승원이 입장은 냄새에 민감한 승원이는 일단 다른 곳으로 쓰레기통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재경이는요? 재경이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승원이가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쓰레기통을 옮겨놨잖아요. 그렇죠? 재경이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돼요. 자, 이런 그 갈등 상황의 해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면 갈등 해결 방법과
그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쓰레기를 빨리 비우게 되면 여러분, 쓰레기가 다 차지 않는 이상 버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럼 비닐봉지가 낭비되겠죠? 쓰레기를 중간에 놔요. 그쵸? 2분 단위나 3분 단위에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쵸? 2분 단, 3분 단 친구들은 또 불만이 생기고 또 갈등이 일어나겠죠. 쓰레기통 주변에 페브리즈나 향수를 뿌리자는 의견도 있어요. 쓰레기통을 밖으로 놓든가 뒤집어 놔요. 선생님이 옆자리로 쓰레기통을 옮겨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 중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도출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만 골라도 되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도 되겠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되고 뚜껑을 덮어도 되고 개인 쓰레기통을 써도 되고 그쵸?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주는 것들 중에서 더 현명한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페브리즈 같은 것들 원래대로 하고 배려를 해주고 그쵸? 서로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에어컨을 틀어서 냄새가 많이 안 나도록 하고 그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쓰레기를 좀 씻어서 음식물이나 이런 게 묻었을 경우 씻어서 배출하거나 비닐봉지를 묶어둬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향수나 뭐 페브리즈를 뿌려서 냄새가 너무 역하지 않게끔 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공평하고 중립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하고 심판자가 아니라 도우미의 역할로서 다가가야 하고 또 또래 조정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을 지켜야 하고 자, 이제 갈등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과학 시간에 3명씩 모둠을 짜서 실험하는데 모둠장인 해리가 실험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후는 해리만 실험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우가 나도 실험하게 해줘 라고 말했지만 해리는 안 돼, 내가 모둠장이잖아. 그리고 너는 평소에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했어요. 이런 갈등 때문에 유나가 이제 해결에 나선 거예요. 여기서 또래 중재자는 누구인가요? 유나죠. 유나죠. 여러분들이 이제 유나가 돼보는 거예요. 유나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유나 맞아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너희 원하는 게 뭐야? 서로 바라는 게 뭐야? 너희는 갈등의 원인을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아까처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너 기분이 상했던 이유는 뭐야?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는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우를 비롯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되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모둠장이 하든지 아니면 실험을 이끄는 사람을 바꾸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어려웠어요? 끝나가요,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게 곧바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경청이나 배려나 양보, 타협 모두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성찰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반드시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자, 잘 배웠는지 형성평가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화로운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모두 이해됐어요? 이해 쉬웠어요. 한결이 다행이에요. 귀에 잘 들어왔어요? 오민이? 고마워요. 네, 도덕함, 현준이, 도덕함. 머리로 알았고, 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도 마음으로 느꼈죠. 그쵸? 민혁이 느꼈어요. 공감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협상, 조정, 중재 한번 실천해봤어요. 열심히 댓글을 달아준 친구들 보니까 몸으로 행동하기까지도 잘 이룬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면 이번에는 폭력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디까지가 폭력인지 폭력의 범위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도 모레도 오후 2시부터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청해 줄 거죠. 이제 다음 시간은 음악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다시 이 시간에 만나게 될 건데, 음악 수업 준비를 위해서 생방송이 잠시 꺼질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쵸? 그리고 눈도 좀 깜빡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화요일에 만나요.